제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요. 남편 형들은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식이 남자밖에 없어서 시어머니 성격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이었는데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아주버님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남편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던 거죠. 과거 회상.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니? 네,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어. 용건 없이 연락하는 건 내 성격상 딱 질색이거든. 저한테요? 그래, 혹시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을 생각 있니? 네? 아니요. 저는 이미 오빠랑 얘기했지만 저희 돈으로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록 부족하긴 해도 저희 힘으로 처음부터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나랑 생각이 맞아서 참 다행이네.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네.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하시나? 네? 아, 부모님이요?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세요. 작은 가게? 혹시 두 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니? 나중에 챙겨줘야 할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건 다행이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있어야 하니? 아니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에 관심 가져주시니까 조금 좋아서요. 내가 신경 쓰는 게 좋아? 너도 참 특이하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신경 써서 싫다고들 난리던데. 저는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걸요. 참, 이걸 깜빡할 뻔했네. 네? 어떤 거요? 인사는 오늘 전화한 걸로 됐으니까 집에 올 필요 없어. 네? 부모님 뭐 하는지, 네 직업이 뭔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됐는지 물어볼 건 다 물어봤으니까 따로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도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배워서요.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건 제 마음이 걸릴 것 같아서. 아니야. 우리 신랑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다들 일하는 사람들이라 바빠서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 어차피 상견례도 할 거 아니니? 네, 상견례는 해야죠. 그러면 상견례 때 보면 되겠네. 우리는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와도 돼. 알았니? 네. 어차피 너희 결혼인데 너희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일단 알았으니까 이만 끊자. 결혼 준비 잘 하렴? 네, 어머님. 이게 맞는 거야? 정말 인사하러 안 가도 된다고? 참 특이한 집안이네. 신혼집. 정말 안 가도 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버님은? 아버님도 그래? 피곤하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 왜? 당신은 가고 싶어? 당신도 안 가는 게 좋잖아. 그래도 뭔가 불편해. 말만 그러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 혹시 예의로 한 말이었는데 우리가 눈치 없이 정말 안 가면 우리 부모님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아주버님들은? 뭐가? 아주버님들도 결혼하고서 시댁에 간 적 없어? 명절에는 그래도 다들 모인다면서 그때 말고는 안 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때는 내가 나와서 살고 있어서. 왜 그렇게 신경 써? 엄마는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실 줄 내가 알았나. 결혼 전에 통화했다면서 인사하러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보고도 못 느끼겠어?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이미 인사하러 갈 때 입으려고 옷까지 다 사뒀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다고. 나 시험하시는 줄 알았다니까. 하긴 당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 성격이 시원시원해도 너무 시원하지? 하하. 근데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한테는 어머님이 안 그러시는 것 같던데? 뭐가?
결혼식 때 어머님이 형님들 옷에 묻은 실밥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 내가 봤거든? 그러면 되게 섬세하신 분인 거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유독 까칠하게 구는 느낌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는 부모님 댁이랑 가까우니까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지만 형들이나 형수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 명절 때만 볼 수 있으니까 엄마로서는 더 챙겨주는 거지. 근데 그날 신부는 나였잖아. 그때 속눈썹이 살짝 떨어졌었는데 분명 어머님이 봤단 말이야. 나한테 말을 안 해주셨더라고. 엄마가 못 봤겠지. 아니야. 어머님이랑 눈 마주보고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친구가 나한테 알려줘서 화장 고쳤잖아. 엄마도 하객들 맞이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랬을 거야.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서운해서 그렇지. 형님들은 잘 챙겨주시면서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어머님은 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신경 안 쓰는 게 좋지. 형수님들도 엄마가 너무 신경 쓰면 다들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당신한테는 더 무신경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래? 하긴 내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샀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나 봐. 선물은 다음에 주면 되지. 급한 일도 아니잖아. 선물도 때가 있는데 나중에 주면 김셀 텐데. 괜찮아. 어차피 형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웬만한 건 거의 다 해줘서 두 분도 선물에 크게 감흥 없으셔. 그러니까 내가 여행지에서 우리 부모님 선물은 따로 안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 진짜로 거절하실 줄 몰랐지. 아무튼 알겠어. 당신 말대로 다음에 드려야지. 시간이야 우리는 많으니까. 3개월 후. 형님 둘째 가지셨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려요. 형님 둘째 낳고 싶어 하셨잖아요. 고마워 동서. 동서도 첫 아이 가졌다면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축하한다는 연락도 못했네? 아니에요. 그나저나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첫째 때는 제가 없을 때라 못 챙겨드렸지만 둘째는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웬만한 건 다 있어서 동서가 안 챙겨줘도 괜찮아. 안 그래도 어머님도 전화해서는 둘째 생긴 거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랑 돈까지 보내주셨다니까. 참 동서도 어머님께 받았지? 꽃이랑 용돈. 네? 꽃이랑 용돈이요? 어머님이 100만 원 주시면서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한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던데? 첫째 때도 보내주시더니 못 말리신다니까 정말. 첫째 때도 주셨다고요? 정말 어머님이 그랬어요? 큰형님도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꽃이랑 돈 보내주셨대. 어머님이 아들만 키우셔서 그런가 우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한번 찾아뵐 생각인데 이참에 동서도 같이 가자. 동서도 감사 인사하러 갈 거잖아. 저기 형님, 몇 시에 갈까? 오늘 시간 괜찮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주말이라 쉬지 않아? 저는 꽃바구니도 용돈도 어머님께 받은 게 없거든요. 뭐? 저한테는 그냥 축하만 해주셨지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네요. 어머님이 형님들이 임신했다고 꽃이랑 돈까지 주신 줄은. 어머? 동서는 못 받았어? 어머님이 깜빡하셨나? 어차피 어머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3번째 하는 결혼이라 그런지 이제 지겨우신가 보죠. 나는 당연히 동서도 받았을 줄 알고 얘기한 건데 미안해. 내가 너무 눈치 없이 떠들었다. 이거는 못 들은 걸로 해줘. 네? 괜히 조금 그렇잖아. 혹시 동서가 어머님한테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한테 들었다고 하면 어머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뒤에서 남 험담하는 건 저도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내가 아직 동서를 잘 모르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 지켜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 형님들은 꽃바구니랑 용돈까지 받았다는 말 절대 안 할 테니까요. 혹시 서운한 거 아니지? 동서는 어머님 댁이랑 가까우니까 어머님이 굳이 안 챙겨주셨겠지. 네.
큰형님한테도 비밀로 해야 해? 아니다. 그냥 식구들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하지 마. 저 입 무거워요.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네?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지 물어보는 거야.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나는 괜히 이런 말 나왔다가는 식구들끼리 싸움 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절대 없어. 알지? 네. 그래, 그럼 나는 어머님 뵈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 동서도 몸조리 잘하고 쉬어.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해.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말의 가시가 한가득하네 아주. 그날 저녁. 여보, 혹시 내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어? 뭐? 아니, 당신만 입양된 건가 해서. 내가 무슨 입양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랑 닮았다고 밖에 나가면 수도 없이 들었는데 당신도 그랬잖아. 엄마랑 나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가? 어떻게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또 왜 그러는데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둘째 형님 임신했잖아. 당신도 소식 들었지? 아까 밖에서 전화 통화했지. 우리는 첫째고 거기는 둘째인데 어머님이 둘째 형님이 첫 아이 임신했을 때 100만 원 주셨대. 꽃바구니랑 같이. 심지어 이번에도 똑같이 받았다고 하잖아. 그랬대?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랬다는데 우리는 뭐 받은 거 있어? 엄마가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당신한테 얘기했다면서. 그게 다잖아. 아니면 혹시 당신이 받았어? 뭐? 어머님이 나한테 계좌번호 물어보기는 아직 어색해서 당신 통장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야? 당신이 받고 입 싹 닦은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특히 둘째 형이 형수님네 부모님께 도움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둘째 형수님을 더 신경 쓰시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돈 받았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줬겠지. 정말이야? 내가 그 돈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 당연히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말할 텐데 당신이 임신해서 더 예민한 거야. 그러면 큰형님은? 큰형님도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꽃이랑 용돈 주셨다던데? 큰형도 둘째 형이랑 마찬가지로 형수님 도움 꽤 받았어. 형수님들 집안이 워낙 빵빵하니까 형들이 지원도 엄청나게 받아서 지금 위치에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어머님도 안 해주신다는 말이야? 우리는 반반으로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형수님네랑 솔직히 차이 나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혼 후에 해? 누가 그렇대?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해? 엄마 입장에서 말해 준 거야.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애 낳아봐. 그러면 엄마가 왜 저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걸? 나도 머리로는 이해해. 당신 말 들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어머님 편만 드는 것도 미워 죽겠어.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난들 어쩌겠어. 나도 형들이랑 차별 받으면서 자랐는데 별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언젠가 엄마도 알아주실 거야.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100만 원 그거 내가 줄게. 됐어. 누가 돈 때문에 그래?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러지. 당신 말 잘 알았으니까 괜히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마. 둘째 형님이 말하지 말랬는데 당신한테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앞에서 절대 얘기 안 할게. 약속해? 약속. 남편 덕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만삭이 되기 전까지 출근했어요. 그렇게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1년 정도 휴직하고 다시 회사로 복직할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에 이미 아기 엄마인 선배들이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그때 육아휴직을 쓰면 좋다더라고요. 그런데 복직하기 한 달 전 싸한 느낌의 테스트기 했더니 2줄이 뜬 거예요.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회사를 관둘 수는 없었기에 복직 신청을 진행했죠. 전화통화.
저기 어머님 잘 지내시죠? 네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안부 인사하려는 건 아닐 테고.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형님들이 바쁘거나 하면 애들 대신 봐주기도 했다고요. 그랬지? 근데 그게 왜? 다름이 아니라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를 관두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첫째를 어머님이 조금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요구하시는 건 뭐든 들어드릴게요. 저희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네?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젊은 네 친정 부모 두고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친정은 조금 멀기도 하고 두 분이 가게 운영 중이라 첫째 봐줄 시간이 없기도 하고. 나 허리 아픈 거 몰라?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고도 맞벌이 잘하던데 너희 회사 복지도 좋잖니? 저랑 애들 아빠까지 회사 나가면 첫째는 누가 봐줘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부탁하려는 건데 애들 유치원 가고 하면 어차피 손 갈 일 별로 없을 텐데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되는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나는 뭐 일 없어. 나도 네 시아버지 사업 같이 하느라 바쁜 사람이야. 조카들은 돌봐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바빠지기도 했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잖니. 너도 못하는 걸 나더러 시키면 내가 잘할 수 있겠어? 애 클 때까지만 엄마가 고생해야지. 그러면 일주일에 3번도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부르기는 불안해서요. 회사랑 조율하면 되잖니. 네 남편이랑 한 사람은 오전에 한 사람은 오후에 출근하면서 교대로 육아도 하면 되잖아. 돈이야 조금 적게 번다고 생각하면서 애 키워야지.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둘째를 가지기는 뭐하러 가졌어?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딱 1년만이라도 안 될까요?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용돈이야 네 형님들이 넘치게 줘서 필요 없어. 그리고 네 형님들 애들도 내가 시간 날 때 잠깐 봐준 거지 너처럼 그렇게 부탁 안 했어. 너보다 바쁜 애들도 다 지들 손으로 애 키웠는데 넌 해보지도 않고 부탁하니? 형님들은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비교하세요 자꾸. 됐으니까 이런 잡소리 할 거면 그만 끊자. 내 시간이 네 시간보다 훨씬 비싼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벌써 5분이나 통화했잖아. 어머님 제발요. 끊어! 결국 복직 신청을 취소하고 회사를 관둬야 했어요. 도저히 아이 둘을 낳고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회사 관둔다고 했더니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3년은 정신없이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냈어요. 그래도 첫째가 겪었던 과정을 둘째가 밟아가다 보니 둘째를 키울 때가 낫긴 낫더군요. 그래도 연년생을 키우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첫째가 영재 같다고 검사를 받아보라며 추천하는 거예요. 며칠 후. 여보, 우리 첫째 영재 1%래.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첫째가 영재였어. 그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었네. 나도 검사 결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도 축하한다고 했다니까. 밥도 안 먹고 병원 다녀왔는데 배고픈 줄도 몰랐잖아. 그러면 우리 첫째 어린이집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당연히 영재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일반 어린이집에서 뭘 배우겠어. 영재 학원이나 학교가 괜히 따로 있겠어? 어린이집은 그냥 다니고 유치원부터 보내도 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영재 중에서도 1%라면 당연히 바로 옮겨야지. 근데 그런 곳은 비싸잖아. 우리 형편에 보낼 수 있겠어? 조금 더 돈 모았다가 나중에 보내자. 우리 첫째는 혼자서도 잘해. 당신도 봐서 알잖아. 똑똑하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우리나라에 영재가 많은데 부모들이 뒷받침을 못해줘서 성공하는 애들이 몇 없다잖아. 첫째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서포트 해줄 거야.
그런가? 여보, 이거 봐. 일단 영어 학원부터 보내는 게 어때? 뭐? 영어? 요즘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재 영어 학원이 따로 있대. 영어는 배워두면 쓸모 있잖아. 그렇긴 한데 영어는 너무 빠르지 않아? 이제 3살 되는데 한글부터 공부해야지. 당신 병원에서 뭐 들었어? 우리 아들 영재라잖아. 집에서 한글 공부하는 거 못 봤어? 저러다 글씨까지 쓰겠더라니까? 당신 되게 들떠 보이네.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내 아들이 천재라는데. 최대한 좋은 데 보내줄 거야. 그래도 우리 형편 생각도 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첫째가 영재 1%라는 소식에 오랜만에 활짝 웃는 남편을 봤어요. 저 또한 육아에 지쳐 있다가 남편만큼 신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월급만으로는 첫째가 갈 수 있는 학원을 쉽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집도 학원도 영재가 붙으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첫째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렇게 첫째를 영재 어린이집으로 전학시키게 되었죠. 거실. 영재 1% 애를 낳으면 뭐하니? 네?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난 건 참 다행이긴 하다만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애나 둘째네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걔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날아다녔을 텐데 말이다. 아유, 딱 하기도 하지. 저희도 충분히 키워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영재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밀어주냐에 따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니. 너희가 애를 밀어주는 거랑 큰 애네나 둘째네가 밀어주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쉴 거야? 네? 애들도 좀 컸으니까 일해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래? 네 형님들 보고서 좀 배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둘째가 저랑 한시도 안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요. 부업도 알아보긴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애를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엄마 옆에 아직도 붙어 있어. 걔가 아니라 첫째를 신경 써야지. 회사도 다녔다는 애가 일의 우선순위도 몰라서야. 애들한테 우선순위가 어딨어요. 똑같이 저한테는 소중한 애들인데. 영재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네 말대로 부모가 잘해야지. 돈 많은 엄마들 봐라. 지 자식 영재라고 하면 다 팽개치고서 그 애만 24시간 쫓아다니고 챙기지.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첫째가 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성공할래? 그러면 어머님이 도와주실래요? 뭐? 첫째 뒷바라지 할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회사 들어가면 첫째 마칠 때 데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데 당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전까지 둘째도 좀 봐주시면 저야 편하게 일자리 찾고 좋죠.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니? 나도 내 일하면서 큰애네랑 둘째네 손주들 봐줘야 해서 너희 애들까지 봐주기는 어려워서 안 돼. 아무튼 첫째한테 신경 써. 나는 가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용건 끝났는데 가야지. 나오지 마라. 저럴 거면 일하라고 닥달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만 보면 돈 벌라고 구박하면서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형님들 애들 때문에 안 된다네요. 시어머니는 형님들 손주들만 손주고 우리 애들은 뒷전이었죠. 그렇게 마이너스 금액만 커지고 남편이 힘들어하자 둘째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리 애들 보려고 집에 들렀더라고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첫째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라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네 엄마 대신 출근해. 네 엄마 요즘 무릎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 했거든.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가게 나온다고 말을 안 들어. 전부터 무릎에 파스만 붙이더니 병원 가자니까 가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사람 뽑으려고도 했고 네가 오면 아빠야 편하고 좋지. 아빠는 주로 배달 나가니까 매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겠네.
이놈도 네 엄마가 봐주면 되고 아빠가 월급도 챙겨줄게. 고마워 아빠. 안 그래도 경력이 단절된 아줌마를 어떤 회사에서 써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진작 아빠한테 연락하지. 그러면 아빠가 엄마랑 얘기하고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지 나중에 알려줄게. 아빠는 또 배달 가야 해서 그만 가 봐야겠다. 운전 조심해. 그래. 친정 부모님 가게는 의료기기들을 판매하고 배달하며 AS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주로 배달과 수리를 하고 엄마가 매장에서 오는 손님들께 안내하고 설명하고 판매하고 있었죠. 저도 20살 때 학교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왔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부터 출근했고 한 달이 지난 첫 월급으로 아빠는 5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월급 확인할 때 하필이면 남편이 뒤에서 본 거예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빠가 수습 기간 끝났다면서 700만 원을 월급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도 훔쳐보고는 시어머니께 말했나 보더라고요. 거실. 너 정말 사돈네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700이나 받았어? 아, 네. 아빠가 많이 주셨나 봐요. 엄마 대신 일하라고 하더니. 세상에 진작 거기로 출근하지 월급을 그렇게 준다고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우리 첫째 어린이집 비용도 이제 크게 무리 없겠다. 나 영재 학원도 알아볼까 봐. 히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있는 빚부터 갚아야지. 내가 왕년에 돈 좀 만져봤거든. 나한테 월급 통장 맡겨라. 내가 알아서 잘 불려줄 테니까. 맞아. 우리 엄마 돈 관리 잘해. 나랑 같이 맡기자. 나도 엄마한테 맡기려고. 뭐? 싫어.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해. 어머님도 저희한테 관심 없다가 갑자기 통장까지 관리해 주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관심 없기는 바빠서 그런 거지. 이제 바쁜 게 좀 가셨어. 너는 그렇게 큰 돈 가져본 적 없잖니. 네 형님들이면 몰라도. 싫어요. 저는 분명 싫다고 했어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크게 싸웠죠. 하지만 남편은 저 몰래 시어머니께 제 월급 통장을 갖다 준 겁니다. 물론 전에 아빠가 준 돈은 이미 애들 어린이집 비용과 첫째 영어학원 등록비 그리고 빚을 조금 갚는다고 거의 다 쓴 상태였긴 했죠. 하지만 다음 월급날에도 아빠가 그 통장에 돈을 넣어줄 텐데 시어머니가 혹여나 빼서 쓴다면 또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께 통장을 가져다 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 돈을 관리해 줄 줄 믿고 있었겠죠. 저는 아빠에게 전부 말했고 아빠는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알려주었는데요. 1년 후. 너 이게 도대체 뭐야? 네 월급 분명 700이라면서.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월급 전부 어쨌어? 통장 정리하니까 출금 기록은 없던데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모였냔 말이야?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눈이 있으면 봐라. 달마다 들어온 돈이 700이잖아. 네, 700 맞네요. 아니, 700원이잖아, 700원. 월급 700만 원이라면서. 근데 왜 700원만 찍혀 있냐는 거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뭐? 700원인지 700만 원인지 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월급이 700이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만 끄덕인 건데. 700이라고 물은 건 당연히 뒤에 생략한 거 아니야. 누가 그걸 고지 곧대로 들어? 그리고 너 이만큼 받고 일한 거면 불법이야. 내가 신고할 거라고. 저 현금으로 월급 받았어요. 애들 어린이집 비용이랑 학원비 그리고 빚도 직접 창고 가서 내고 있었는데요.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빠 왔어? 사돈 왔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노동 착취는 불법인 거 몰라요? 어디 700원만 주면서 일을 시켜? CCTV에 현금으로 월급 준 거 다 찍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불법으로 직원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요즘 누가 현금으로 월급을 줘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월급을 어떻게 주는 건 사장인 제 마음이죠. 왜 안 싸돈이 흥분하십니까? 혹시 제 딸 월급 훔쳐가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실망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달마다 확인 안 한 잘못을 왜 여기서 따지세요? 남의 돈으로 일확천금 노리려다가 통장에 찍힌 돈 보고 열받아서 찾아온 거 맞죠? 너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딸이 시어머니가 월급 통장을 멋대로 훔쳐갔다고 하길래 사정 다 듣고 현금으로 줬네요. 700원은 맞아요. 사돈 놀리려고 한 짓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다 들었으니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저야말로 사돈을 신고하기 전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누가 이딴 돈 없으면 죽는데? 큰애네랑 둘째네가 주는 돈만 해도 이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못 살아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 가만 안 둬. 알겠어? 시어머니는 통장을 바닥에 던지고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화풀이한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영재는 지원해줘야 한다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제 월급을 가지고 오면 시어머니가 애들을 봐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시켰는지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아마 영재 아들이 탐났던 거겠죠. 애들 등 하원도 시켜본 적 없는 사람이 저런 주장하는 게 웃겼어요.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넘어왔고 남편은 달마다 200만 원을 양육비로 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고 그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인생에 흠은 되더라고요. 황금알 낳는 닭인 나를 잃어서 배 아파 죽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영재 손주도 잃었잖아요. 괘씸한 사람들은 받아줄 필요도 가까이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앞으로 돈 말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길 바라네요. 그래야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 다시는 안 생기지 않겠어요? 에필로그. 근데 진짜 2호 좀 냈다며? 진짜 잘 되긴 했나 보네. 너랑 헤어지고 세상 잘 됐어. 왜?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니? 혹시 2호 좀 맡을 사람 없으면 내가 도와줄까? 그래. 나도 기꺼이. 우리 며느, 아니지. 우리 사장님 도와줄 준비 돼 있단다. 전 됐고요. 그 잘난 첫째, 둘째네나 도와주세요. 돈도 거기서 버시고요. 걔네는 나한테서 빼먹기만 하지 당체 돌아오는 게 없어. 얼마나 야가 빠진 애들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들 사세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며느리일 때도 전혀 관심 없던 분이 이혼한 지금 남인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 너 때문에 혈압약까지 먹고 있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 혈압약 드신다니 충고 하나 하겠는데 치매 오기 전에 기억하세요. 남의 인생 쥐락펴락 하다가 지 인생 말아먹은 게 누군지. 야, 너 내가 이제 치매까지 걸리길 바라는 것 같다? 네, 잘 아시네요. 그럼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야, 애미! 아, 커피 향도 맛도 좋다. 일 끝나고 통장 확인하면서 마시는 커피가 최고지. 적금은 말이 없어서 좋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